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반가운 얼굴들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집에 돌아와서는 왠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임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꿈과 희망을 나누던 자리가 어느새 비교와 평가의 장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동창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품격과 인생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임은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돈 자랑입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불편한 광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턱 내겠다는 호의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들로 시작하지요. 한 번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친구들에게 베푸는 마음,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호의는 자랑으로 변합니다. 나는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과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조용히 다뤘다는 것입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고 비싼 차 열쇠를 식탁 위에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인격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처럼 자신을 한정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돈이라는 그릇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 모임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옛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갑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돈 자랑은 칼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칼로 친구의 가슴을 찌르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베풀문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모임 비용을 돌아가며 내는 것,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우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동창 모임에서는 지갑을 조용히 하십시오. 돈은 많이 쓰는 것보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의대에 다니는데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어. 손주가 벌써 영어를 술술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남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임에 함께한 친구 중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하는 자식을 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 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자식, 자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할 뿐, 먼저 나서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물어볼 때만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자식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겪는 고민과 기쁨은 비슷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으로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누가 더 잘났는지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의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침묵하며 미소 짓는 그 여유가 어떤 자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창 모임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 예전보다 많이 늙었더라. 장사가 안 되나 봐. 얼굴이 어두워.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이야기들이 술자리 끝에 흘러나옵니다. 더 심한 경우는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정입니다. 없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험담은 독입니다. 그 독은 말한 사람의 입부터 썩게 만듭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배신감이 들고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험담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수다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쌓이면 모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누구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모두가 경계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모임은 이미 우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이는 불편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병철 회장께서는 평생 사람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남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품격이 깎여나갑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래도 계속되면
그 친구의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래가는 모임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 그 모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모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켜지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험담 대신 칭찬을, 비난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공감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여유는 보여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은 조용히 쓰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일입니다. 둘째, 자식 자랑을 삼가십시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비교와 경쟁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셋째, 험담과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의 품격도 함께 떨어집니다. 칭찬과 이해의 말이 모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임은 과시의 장이 아니라 위로의 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족의 문제, 건강의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창 모임은 과거를 추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위로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모임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바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친구, 옛 동창, 그들은 바꿀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동창 모임에서 겪으셨던 불편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서 더 좋은 모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귀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렵고 옛 인연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존중이 그 인연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